드디어 박민환을 정수민에게 넘기기 위한 마지막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예고편에 강렬한 복장으로 상견례 자리에 들어가는 강재원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박민환은 주식이 폭망하자 염치도 없이 강재원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걸 거절하면 정수민이 박민환을 욕심내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강재원은 박민환의 프로포즈를 일단 받아들였는데요. 이전 생에서 박민환의 프로포즈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 꼴을 다시 보는 게 끔찍하다는 강재원을 위해 유지혁은 개발 단계던 드론을 이용해 멋진 프로포즈를 만들어줬습니다. 드론이 봄날에 쓰는 걸 보고 이게 박민환이 준비한 게 아니라 유지혁이 강재원을 위해 준비한 거라는 걸 바로 눈치챘던 것 같아요. 아직 봄날도 다이너마이트도 나올 때가 아니었잖아요. 저 민환 씨한테 프로포즈 받았어요. 강재원은 회사에서 반지를 자랑하면서 이제 자기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렸는데요. 이건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수민을 자극하기 위한 작전이었던 거죠. 절대 네가 결혼하게 두지 않을 거야. 정수민의 이런 다짐이 강재원이 가장 원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정수민과 박민환의 결혼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상견례였습니다. 엄마, 오늘 지원이 보면 잘해줘야 돼. 요새 착한 며느리 흔치 않다. 박민환이 강재원과 길을 쓰고 결혼하려는 이유는 강재원이 순종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재원이라면 김자옥의 말에도 순종하면서 자기를 받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박민환은 주식으로 진 빚을 결혼자금으로 막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며느리 될 아이한테 당연히 잘해줘야지. 내 딸처럼 생각하고 받아줄 거다. 딸 같은 며느리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어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착하고 능력 있고 알뜰하기까지 해. 내가 얼른 결혼해서 엄마 짐 좀 덜어줄게. 박민환은 강재원을 김자옥의 짐꾼으로 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착하고 알뜰하다는 건 박민환한테나 좋은 일이었잖아요. 김자옥은 자기를 위해서 결혼을 하겠다는 박민환을 기특해하면서 엉덩이를 토닥거렸습니다. 엄마는 큰 거 안 바란다.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나서 밥 잘 먹고 대를 이을 아들 낳아서 오손도손 살면 돼. 김자옥이 바라는 건 박민환의 대를 이어줄 손자였어요. 하지만 그런 김자옥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죠.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박민환은 무정자증이었거든요. 어차피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지만 만에 하나 강재원이 임신을 했는데 딸이라도 낳았다면 김자옥은 아들도 못 낳는 무능력한 며느리라며 또 엄청난 구박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박민환은 엄마와 아빠를 예약한 식당에 따로 보내고 자기는 강재원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걔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네가 안 데리고 오면 못 찾아와? 김자옥은 박민환이 강재원을 챙기는 것에 불만이 있었지만 박민환은 억지로 김자옥을 차에 태워보냈습니다. 박민환이 따로 가겠다고 한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김자옥을 보낸 박민환은 정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원래 계획은 강재원을 혼자 오게 하고 자기는 부모님과 같은 차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정수민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서 따로 간다고 했던 거였습니다. 잘 잤어? 일찍 일어났네? 강재원과의 통화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아주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오빠가 없어서 잘못 잤어. 정수민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는데요. 혼자서도 자기 일을 척척 잘해내는 강재원과 달리 정수민은 항상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보호 본능이 절로 일어나는 느낌이었는데요. 강재원은 뭘 챙겨주면 항상 고맙다고 하고 그 이상으로 보답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박민환의 말에 고분고분하고 착한 점 때문에 결혼 상대로 딱이었던 거죠. 반면에 정수민은 박민환을 항상 축혀 세워주는 것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빠라는 말을 들을 때면 절로 광대가 승천하는 표정이 되는데요. 박민환은 강재원과 결혼하면서 정수민과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수민이 강재원과의 결혼을 방해하지 않을 테니 자기랑 계속 만나달라고 했거든요. 강재원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수민과 연애를 하게 된 것에 박민환은 아주 기분이 좋았지만 두 여자 모두 박민환이 바라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원은 박민환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정수민은 박민환이 강재원과 결혼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생각이 없었던 거죠. 여자들의 진짜 속내를 모르는 박민환은 강재원을 김자옥에게 인사시켰습니다. 그런데 강재원의 스타일이 평소랑 많이 달랐어요. 도발적인 화장에다가 블랙을 메인 컬러로 한 강재원의 패션은 매우 전형적인 센 언니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듣던 거랑 많이 다르네? 김자옥의 말에 강재원은 박민환이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했을지 바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 있고 착하고 알뜰하다는 건 돈 잘 벌어오고 만만한 여자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오늘의 강재원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재원은 박민환에게서 뜯어낸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요. 이거 민환 씨가 사준 거예요? 그냥 갖고 싶다고 했더니 바로 사주던데요.
저한테도 이렇게 잘하는데 어머니한테는 더 잘하겠죠? 이런 아들 둬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김자옥은 박민환에게 명품 가방 같은 건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칭찬에다가 부럽다는 말을 하는데 면전에다 짜증을 낼 순 없었죠. 부모님 없이 살았다고 하던데 그럼 집안 살림은 잘하겠네. 우리 민환이는 아침마다 갓 지은 밥만 먹거든. 강재원은 박민환이 아침을 잘 안 먹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나마나 기선을 제압하려고 한 말이 틀림없었죠. 하지만 김자옥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강재원을 며느리로 맡기 전에 기세를 눌러놓으려고 그런 말을 한 거였지만 강재원은 애당초 있던 집구석에 며느리로 들어갈 생각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럼요, 어머니. 제가 민환 씨 아침마다 밥 새로 지어서 차리고 매일매일 퇴근할 때도 저녁상 푸짐하게 차려놓고 기다려야죠. 김자옥은 강재원의 대답에 담긴 뜻도 모르고 그래도 자세가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아주 야무지네.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차려주려면 빨리 퇴근해야 해서 힘들겠다. 물론 강재원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퇴근을 왜 해요? 민환 씨가 결혼하고 바로 일 그만두라고 하던데요. 그냥 살림하면서 취미생활이나 좀 하려고요. 강재원의 말에 김자옥은 기겁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만두랬다고 덥석 그만두면 어떡해?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을 집에서 그냥 놀면서 빼먹겠다는 거야? 어차피 결혼을 엎을 생각이었던 강재원은 더 강하게 나갔어요. 집에서 살림해야죠. 일하면서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밥해다 바쳐요. 김자옥은 강재원이 돈도 벌어오고 살림도 하고 애도 키우길 바랬던 거죠. 박민환 혼자 벌이로 애는 어떻게 키우냐는 말에 그래서 애는 안 낳으려고요. 그럼 한 명만 벌어도 되죠?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박민환이 중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도 김자옥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 나중에 제삭밥이라도 얻어먹지 않겠어? 드디어 상견례의 대미를 장식할 주제가 등장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외동딸 하나라도 제삭밥 잘 드시는데요. 강재원은 외동딸이었고 돌아가신 아빠의 제사를 집에서 간소하게나마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이니 그럴 수는 있다만 결혼하면 절에 모시든가 없애든가 해라. 딸은 출가 외인이라 죽어도 시댁 귀신이 돼야지 친정제사를 지내면 안 돼. 아버지도 딸 가진 죄인이다 하며 이해하실 거다. 그래도 적당히 업고 나오려던 강재원은 아빠를 죄인 만드는 소리에 인내심이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아줌마? 김자옥은 아줌마 소리의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게 자기를 부르는 말이라는 걸 강재원이 다음 말을 꺼낸 후에야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저 이 결혼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니라 아줌마 맞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김자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이랑 상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거야. 강재원과 결혼이 절실했던 박민환은 일어서려는 강재원을 붙잡았지만 강재원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줌마도 부모 없잖아요. 부모 없는 거 피차 마찬가지인데 어디 남의 부모를 들먹여요? 강재원의 결정타에 박민환의 핑크빛 미래는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김자옥은 이 결혼은 절대 허락 못한다며 날뛰고 있었고 강재원은 자기도 바라는 바라며 식당을 나가버렸는데요. 박민환은 강재원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김자옥이 날뛰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는데요. 난장판이 된 식당에 정수민이 나타났습니다. 오빠를 여기서 보내?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자옥은 얼떨결에 정수민의 인사를 받았어요. 오빠가 누굴 닮아서 잘생겼나 했더니 어머님을 닮은 거였네요. 그렇게 정수민은 강재원이 차버리고 간 자리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상견례 프리패스 스타일로 꾸미고 온 정수민은 요리가 취미인 1등 신부감이었는데요. 우리 이제 막 앉았는데 함께 식사해요. 안 그래도 한 명이 먼저 가서 1인분이 남거든요. 정수민을 바라보는 김자옥의 눈빛에는 이미 호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같은 남편만 있으면 애는 10명도 낳고 싶을 것 같아요. 떠밀지 않아도 알아서 나락으로 걸어 들어가는 정수민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원한 사이다를 즐길 준비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소심한 리뷰였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